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안녕하세요, 승비입니다. 제 채널 기준으로 가장 긴 시간의 영상이 탄생을 했네요. 촬영 시간만 총 40분이 걸렸고 그나마 불필요한 말들을 줄여본 게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얘기를 다 마치고 보니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맨 처음에 취지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본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째서 방탄이 타 아이돌들과는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 아예 방탄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들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소개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혹시라도 제 부족한 설명에 있어서 공감이나 추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막지 않고 있으니까요. 명절 귀향길과 쉬는 시간에 소소한 재밌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로드를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모든 앨범들을 좀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왜 그러냐면 깊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아미분들을 만나서 직접 떠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현재까지의 BTS 최고의 앨범이라고 함은 저는 화양연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화양연화는 여전히 좀 마케팅에서 많이 써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획력이 굉장히 높은 앨범이기도 했었고 이 화양연화가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이제 1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쉽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잘 잡히고 있나? 우선은 학교 시리즈로 방탄소년단이 시작을 했죠. 데뷔를 했고 BU가 시작이 됐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없는 야자 시간, 누군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공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야자 시간이라든지 또 이제 다양하지 않고 좁은 시야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본인들의 미래나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던 앨범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2차 성징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풋풋한 학생들 간의 사랑, 애정, 그다음에 질투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조금 익살스럽게 표현을 했었죠. 마냥 어린 나이에서 조금은 자라서 이제 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의 문제점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청소년기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한 뒤에 본격적인 이제 청춘이라는 걸 좀 맞이를 하게 되는데 그 청춘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좀 말하기도 하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의 그 유니버스 세계관에서 가장 좀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화양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양연화 시리즈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데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아름답고 풋풋한 그런 감정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 만큼 국내 음원 시장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사랑이나 이별에 관한 곡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 자체에는 대중들이 공감을 하지만 아이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곡들의 가사나 컨셉 이런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기보다는 약간 좀 꽂히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는 거죠. 기획사에서는 좀 기회에 있고 유행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후렴을 계속 돌리는 그 후크송을 좀 발매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활동을 시켜오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 귀에는 멜로디가 남게 되는 거고 그 남은 멜로디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가볍게 흥얼거리는 정도인 거죠. 그냥 그 정도. K-팝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과거에는 인식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그 정도에서 끝인 음악성은 뛰어나지는 않은 장르라고 이제 여겨지게 된 거죠. 왜 이 설명을 좀 하게 됐냐? 화양연화 앨범은 그 기존의 그런 틀을 약간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국내 아이돌들과는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되게 그 애틋하고 달달하고 설레는 그런 감정을 이제 정반대의 이미지, 약간 좀 밝은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약물, 자살, 폭력 이런 어두운 정서를 가지고 와서 화양연화라는 앨범과 교차시키게 된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이때만 하더라도 아이돌들은 계속해서 좀 귀여워야만 하고 마냥 순수하고 예쁘장하게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떨어지지 않을 때였는데, 이런 사랑 노래를 하는 아이돌들이 다루기는 꺼려지는 것들을 방탄소년단이 모험을 좀 하게 된 거죠.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뮤직비디오나 기존의 시네마틱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화양연화라는 뜻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화양연화라는 타이틀 아래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냥 빛만 나진 않잖아요. 인생에 가장 빛이 나는 순간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을 조금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먹게 된 거죠. 신선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이돌과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본격적으로 입덕을 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화양연화 파트 2로 넘어갑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해서 청춘기에 이제 접어든 소년들은, 이제 청년들은 전작이었던 파트 1에서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위태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노래를 했었다면, 새롭게 선보이는 파트 2에서는 일단은 한번 부딪혀보기로 해요. 그런 불안함과 위태로움과 위험한 좀 나쁜 것들 다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서 모두 끌어안고 전력을 다해 질주를 합니다. 앞만 보고. 이게 바로 젊음, 청춘인 거죠. 이제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소년들은 삶이라는 게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봅니다. 왜? 가진 거라고는 가난한 두 다리와 뜨거운 가슴뿐이니까. 앞만 보고 질주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또 사회 초년생이 또 그러하죠, 다들. 자, 이 사나운 청춘의 이제 한복판에서 이들은 부딪히고 다치고 깨지고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럼에도 외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쳐도 괜찮아, 좀 다칠 수도 있지. 왜? 그래서 좀 아름다운 거야. 넘어져도 괜찮고 다쳐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화양연화인 거야. 이 순간이 아름다운 거야. 화양연화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파트 1, 파트 2 에필로그가 모두 다 이어짐과 동시에 각각의 파트에 따라서 그때의 화양연화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좀 약간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천천히 인기를 끌어가던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점점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2014년에는 이제 모든 신인상을 좀 휩쓸게 되고, 2015년에는 골든디스크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이제 2개의 앨범으로 방탄은 이미 좀 그들만의 화양연화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발매한 화양연화 Young Forever라는 앨범은 이 화양연화 시리즈를, 이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는 에필로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 그 속에서도 앞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나는 이 청춘 속에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다치고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노래하겠다. 이 청춘 예찬이라고 하죠. 꿈을 좇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방탄소년단이 대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화양연화 시리즈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그려냈고요. 파트 1과 파트 2를 거쳐서 에필로그까지 달려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윙즈라는 앨범 발기하는 데는데, 이 처음에 화양연화는 화양연화대로 끝이 났고 윙즈는 또 윙즈대로 별개의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발매를 했던 가장 마지막 앨범인 Love Yourself라는 앨범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윙스라는 앨범은 이제 청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마치고 스스로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하게 됐잖아요. 고통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세상에 좀 빛만 보고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존재를 하죠. 쉽게 얘기하자면 유혹과 비슷한 거죠. 그런 유혹과 마주를 하게 돼서 새로운 고민과 갈등에 빠진 소년들이에요. 거의 어떤 소설의 부분이라고 치면 기승전결해서 전 정도, 약간 절정이 되겠네요.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로 끝이 아니고 이제 절정을 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탄이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대중들에게 그들의 방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고, 화양연화와 이 윙스를 통해서 수도 없이 부딪히고 성장을 해낸 청춘들에게 방탄이 이제는 고생했어, 괜찮아,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어, 넌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난 또 여기서 끝이 난 줄 알았지. 원래대로면은 끝이 난 줄 알았는데, Love Yourself가 총 3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되었잖아요. Love Yourself, 다른 이름으로는 Her, Tear, Answer,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Answer, 셀프 앨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러브를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특별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적혀있는 앨범 소개란을 보면 방탄소년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은 성장하는 소년의 개인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현재의 우리 사회에 보내는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첫 시작에서는 첫사랑에 빠진 소년들의 모습을 청량하고 유쾌하게 담아냄으로써 사랑이라는 주제를 청춘물의 틀 안에서 풀어낸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특별함을 느끼진 못했었는데,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이게 또 이어지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제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해보자면, 학교에서 했던 이성의 눈을 뜨고 꽁냥꽁냥한 감정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의 첫사랑은 풋사랑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또 꽤 있잖아요. 소년이 청년이 되면서 세상에 좀 아픈 면들을 맞이하게 되고 어느덧 더 자라서 위기와 유혹적인 부분들까지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겪고 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 괜찮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랬는데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 Fake Love였잖아요. 사랑을 했으면 뭐가 있다, 이별도 있다. 내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과정들 속에서 적지는 않은, 어쩌면 많은 만남과 또 이별들이 있겠죠. 사랑을 했는데 그게 거짓된 거였던 거지. 너무 힘들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는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나름 느꼈었고, 이제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랑도 거짓이었어, 아니야, 진실이 아닐 거야 하면서 눈과 이렇게 눈과 귀를 막으면서 부정을 해요. 내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앨범인 셀프에 와서는 답을 찾습니다. 앤서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자. 지금 빅히트샵에 가면 아이돌 굿즈샵에서 이런 걸 판다고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과 융의 영혼의 지도, 그리고 데미안 서적입니다. 이게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탄소년단 윙스 앨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한동안 국내에 있는 모든 데미안 서적이 정말 씨가 마를 정도로 붐을 일으켰었고, 그 후에도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책들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Love Yourself라는 앨범과 이제 올 상반기에 컴백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컴백 앞두고 있는 앨범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 자신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답을 깨달은 거죠. 사랑을 해봤더니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야겠더라. 나 자신을 사랑하자. 그래서 Love Yourself, 결국에는 Love Myself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리 타임. 화양연화라는 앨범을 왜 베스트로 삼냐, 제가 왜 베스트로 꼽고 있냐, 이 모든 스토리의 시초거든요. 이전에 학교 시리즈가 있었다지만 저로서는
화양연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시리즈를 되짚어 볼 수가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유니버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또 가끔 이제 컨셉돌, 약간 이런 수식어가 붙는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게 이제 컨셉을 그냥 뭐 차용, 뭐 오마주한 정도로 그치거나 아니면 비주얼적인 요소만 화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아이돌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방탄을 높게 사는 점이 어떤 거냐면, 컨셉과 노래와 가수, 그리고 무대, 영상, 이 5가지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최고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글을 써요. 글을 쓰는 대회에 나갔다고 칩시다. 글을 쓰는데 제시어가 주어졌어요. 자, 주어진 제시어를 사용해서 작문을 하시오 라는 이제 과제가 주어졌는데, 작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이 쓰고 있는 글이 독자가 읽었을 때 주어진 제시어와 얼마나 큰 밀접한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잖아요. 화양연화라는 앨범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방탄소년단은 단순히 음반뿐만이 아니고 무대와 시네마틱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보인 거죠. 자, 멜로디를 함께 만들고 곡의 소재를 정하고 7명의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음반에 가수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훨씬 많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너네 이번에 이런 컨셉이야 하고 던져주더라도 가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에. 이 화양연화라는 앨범 만들었을 때 멤버들은 이제 저마다 자신의 화양연화를 고민했을 거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을 거고, 개개인마다 음악이라는 한 예술 장르로 승화시켜서 마침내는 자신들에게 구현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화양연화를 선물을 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극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이야기이자 판타지라는 점이고,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이 앨범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양연화라고 함은 결국에는 정말로 어디에도 없지만 어쩌면 어디에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판타지를 아미들에게 선물한 거죠. 작년에 러브유얼셀프의 마지막 활동을 마치고 나서 그가 방탄이 이제는 뭐 해외 스케줄과 국내에서는 연말 가요제, 작년 연말 뭐 가요제와 시상식 준비를 했었고, 머지않아서는 후배 그룹인 TXT가 데뷔를 하고 나면 방탄도 슬슬 컴백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빠르면 4월 뭐 말이나 아니면 5월 뭐 6월 정도로 넘어가겠는데, 과연 이제 다음 앨범 컨셉은 어떤 컨셉을 들고 올까 다들 한 번쯤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러다가 방탄이 정말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우주 가고 아마 어쩌면 나중에 평행세계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컨셉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남준이가 예전에 그런 말 했었죠. 러브 유얼셀프 앨범 마무리하면서 유시민 작가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시리즈의 뼈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오늘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는 바람에 제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술 한잔 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베스트 도움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이제야 깨달아 So I love me 전부 줄게